겨울방학이 다들 중요하다 하는데 이게 그냥 장사 속으로 전 처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신 기간일 때는요 내신 공부밖에 못해요. 내신 대비하는 기간하고 내신 합치면 한 6주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이게 4번이에요. 그럼 24주예요. 거의 절반. 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 동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기본기, 해석력을 갖다 길러가지고 이상한 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 6개월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겨울방학이거든요. 영어 내신을 누가 잘 보냐? 영어 내신 1등급은 어떤 친구냐? 어떤 친구가 잘 보나라는 걸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내신 자료가 중요해야 된다. 내신 기간 동안 내신의 강의가 되게 중요해야 된다. 그리고 내신에 특화된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저 학원에서 내신을 준비하든 이 학원에서 내신을 준비하든 전교 1등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거더라고요. 내신 기간에 반짝한 거 가지고 내신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소위 말한 적중을 잘 시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적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두 번 들어맞을 수 있어도 모든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적중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확률적으로 낮죠. 낮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왜 그러면 실력이 중요한 걸까를 저희가 더 딥하게 들어왔어요. 96개의 직영학원에서 고등학교를 커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1100개 정도예요. 1100개의 학원에 있는 문제를 1년치를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받아보니까 문제가 한 12만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떠한 기본기랑 어떠한 이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건지 학생들과의 인터뷰와 이걸 종합하면 결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빈칸 완성 문제가 나와요. 그럼 본문에서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1, 2, 3, 4, 5번 선택지가 우리가 외웠던 문장이 아닌 외우지 않은 문장으로 영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했는데 1, 2, 3, 4, 5번 해석이 안 되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이게 주제, 제목, 요지 찾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 제목, 요지 찾기가 1, 2, 3, 4, 5번이 영어로 나와요. 근데 그 영어를 해석을 못하면 본문을 열심히 공부해 또 틀리는 거예요. 지문만 외워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시험지 전체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한마디로 그냥 느낌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조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기본기가 없으면 내신 기간에 아무리 내신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하냐면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기 너무 싫어해요. 학생들은 내신 기간 4주를 바짝 하고 무언가 진시황의 불로초처럼 뭐 한 잔 마시고 딱 성적이 올라갈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쌓았냐에 따라서 이 내신 기간에 좋은 자료여도 그 자료가 진짜 빛을 발휘하냐 안 하냐가 이 기간에 달려 있는 거였거든요. 내신 기간 때 잠깐 하는 걸로는 안 된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의장님, 이 기본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드려야 되는데, 수능에 대한 연구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뭐 수능은 뭐 구문이 있고 뭐 독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수능도 결국에는 해석부터 출발이거든요. 해석이 안 되면 뭐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도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돼. 해석이 안 되는데 잘 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본질에 해당하는 핵심 코어가 뭐냐면 해석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도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곁길을 찾으시는 거죠. 해석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 길은 되게 많이 있죠. 오늘부터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책들을 갖다가 뭐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한 독서를 영어를 많이 해도 되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양이 쌓이면 되거든요.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방법은 많은데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린 최대한 어떻게 하냐. 이 해석을 위한 해석 공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형의 틀 자체가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는 한국어랑 다르게 위치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은 조사에 따라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막 달라지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든 밥을 나는 먹었다든 먹었다 밥을 나는 다 의미가 통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틀과 뼈대가 완전히 있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완전히 숙지를 시키고 그 뼈대한테 단어를 넣으면은 그 해석이 완벽하게 되는 그 공식들을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하면서 기본적인 걸 해놓고 예외적인 사항을 빠르게 숙지를 시켜가지고 해석을 갖다가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결국 단어 암기하고 그 해석에 대한 기본 공식을 빠르게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비 고1, 고3 내신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신 역전이 고3 때 가능해요. 고3이 막 50% 보기도 하고 40% 보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신에 대한 중요성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고르게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1 때 내신을 갖다가 삐끗 잘못하게 되면은 역전 자체가 예전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진 거죠. 비율 자체가 거의 균등하기 때문에 고1 내신 때부터 한 방에 잘 보려면은 이 해석력을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익혀놔야지 고1 때부터 내신 기간 볼 때 어떤 내신은 들어와. 내가 다 해줄게가 될 수 있는 거죠. 중학교 내신 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내신 학교 시험하고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시험 범위 자체가 적게는 3배에서 많이는 6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기본 교과서 3단원에 부교재에다가 부교재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까지 프린트물. 프린트물까지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단어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중학교 때 내가 이 정도 단어 알면 그냥 되기 때문에 단어 따로 암기 안 하고 그냥 본문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단어가 그냥 걸리는 게 너무 많아버리.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느낌, 감으로 푸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나요? 그게 적용이 이제 고1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고1 까지는. 그런데 이제 점점 적용이 계속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한 문장의 길이가 그냥 한 줄이기 때문에 문장 공식을 딱 몰라도 대충 이런 뜻 아니야 느낌이 오는데 그게 이제 한 문장이 한 4줄쯤 되면은 감으로 붙이다가 소설되거든요. 이 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100인데 내 능력치는 70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내 느낌으로 30을 채우는 게 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풀 수 있는 거의 능력치가 200을 요구하면 내가 70이면 감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적어도 내가 170까지 올려야 30을 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도요. 실력이 따라 올라가져야 본인의 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거는 빠르게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얼마나 영어에 쏟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중학교 기준으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 해석 공식을 배우고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구성 원리와 틀을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외부 지문 나와도 해석할 수 있고 빈칸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나와도 해석할 수 있고 주제 해석할 수 있고 문법 문제 탁탁 맞출 수 있고 서술형 영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요. 한 6개월 정도를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하면은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쌓았던 AP통신까지 들을 수 있었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은 많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신에 필요한 건 한 1000에서 1500이니까 그만큼을 최적화돼서 쌓을 수 있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라. 결국은 영어라는 건 우리가 요구하는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문장이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문장이든 그 문장을 갖다가 문맥을 통해서 좀 추론할 수 있고 거기 있는 문장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대한 원리를 볼 수 있고 그 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면 문법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 당연히 영작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갖추면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능력을 갖다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배양하냐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모든 뒤의 과정에 해당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학생의 역량만 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행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언젠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해도 되고 고등학교 때 해도 되고 초등학교 때도 돼요. 영어에 대한 매체들을 많이 봐야 되는 시대를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건데 그래서 언젠간 해결을 해야 될 걸 갖다가 이왕이면 중학교 때 해결을 해도 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죠. 대부분 근데 준비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서술형이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술형 좀 알려주세요. 영어 서술형. 이거 분석하는 팀만 거의 한 40명 가까이 돼요. 그 친구들하고 분석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서술형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학교는 뭐 한글을 주고 서술해라. 어떤 학교는 한글을 주고 영어를 갖다가 몇 단어 주고 서술해라. 어떤 학교는 다 주고 서술해라. 어떤 학교는 다 주고 변형해서 서술해라. 어떤 학교는 생영작을 해라. 뭐 가지각색이에요. 완전. 이거를 어떻게 맞출까? 이 문장을 외워도 틀리는데 결론이 하나예요. 해답이 있나요? 해답이 있죠. 있어요. 잘하셨던 선생님들이나 잘하셨던 강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고 영어에 대한 어떠한 숙달도가 높아야 되고 접근을 많이 해야 되고 익숙도가 높아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을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원 선생님이 그걸 쪽집게로 내줘가지고 그게 정말 나와서 맞추던가 외워서. 근데 그걸 대부분 원하시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이건 누구한테 의지하는 건데. 네, 그걸로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떠한 뭐 학원가에 있는 학원들이 망했다가 막 갑자기 잘 됐다가 막 이러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건 어떤 거냐면 단순 해석력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기본 구성 원리와 뼈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피아노 칠 때요.
코드가 D 코드면 다음에는 반드시 A 코드 아니면은 뭐 G 코드 아니면 이렇게 코드 진행이 정해져 있어요.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 영어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가 몇 개의 가지수가 정해져 있어요. 문장 구조가 한마디로 이거 다음에 생뚱맞게 이게 확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분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는 이걸 신텍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서 해석을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신텍스는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아, 이거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익힐 수 있냐면요. 그냥 저희 학원 오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중에 이러한 문장 구성 원리가 되게 잘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문장 구성 원리에 대한 하나의 센텐스가 확정이 되면 그 문장을 갖다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적어도 한 4-5개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원하게 광고 한번 해드리면 천일문 추천해요. 천일문이요? 네. 그래서 김기훈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좋은 교재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갖고 문장에 대한 구성 원리, 즉 길을 완벽하게 아는 걸 익힌 상태에서 단어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형을 서술형을 접근할 했을 수 때 있다. 적어도 일단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게 스텝 1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이상한 단어를 먼저 쓰지 않고요. 그 어형 변화에서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글 봤을 때 적어도 이 단어 앞에 쓰고 그 다음 이 단어 쓰고 이 단어 쓰고 이 기본적으로 단어의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1번이에요. 1번 다음이 있나요? 네, 1번 다음이 있죠. 세부적인 문법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글을 읽을 때 우리 놓칠 뭐 수 있거든요. S를 쓰느냐 안 S를 쓰느냐 안 쓰느냐 너무 많이 틀리죠. 몰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내가 영작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의장님 시험 보신 지가 꽤 되셨겠지만 만약에 중학교 때로 돌아간다. 어떻게 공부할 것 같으세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데요. 3가지의 주안점을 둘 것 같아요. 3가지. 첫 번째는요. 단어를 진짜 열심히 외울 것 같아요. 어떤 단어요? 어떤 단어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교과서 및 부교재에 나올 만한 단어들과 수능에 기출되었던 단어들 막 이렇게 모아진 단어장 있잖아요. 대부분 능률복화 많이 뭐 하시는데. 능률복화도 있고 워드마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스24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제가 만든 고단끝도 있고 고단끝.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단어장 한 권을 잡아가지고 단어장을 아예 단어를 제대로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단어가 안 되면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구성 원리를 알아도 끝인 거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냥을 할 때 얼마나 조준 잘할 수 있냐는 거고 그 다음 단어는 실탄이거든요. 잘 겨냥인데 쏴서 안 나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하면 이기기 때문에 단어를 저는 무조건 많이 외울 것 같고요. 무조건요. 두 번째는 문장 구성 원리를 빠르게 공부할 것 같아요. 문장 구성 원리. 제가 아까 말했던 뼈대, 문장과 문법이 가는 길, 그 길에 대한 걸 빠르게 공부해서 일단 무조건 이걸 익힐 것 같아요. 이 2가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를 할 것 같냐면 좀 이건 의외의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책이요? 네. 이거는 원서 말고요? 네, 원서 말고 그냥 우리나라 궁극적으로 내신 시험과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을 보면요. 속도의 차이인데 이 공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어떤 친구는 같은 영어 실력인데 20분 만에 하고 어떤 친구는 1시간 만에 해요. 그게 뭐냐면 읽을 때 팍팍팍팍 읽으면서 이게 느낌이 팍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맥락이 들어오고 전반적인 흐름이 들어오면은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영어 정도를 체크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요. 거기는 세부적인 문법들만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맥락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럼 큰 틀을 못 보죠? 큰 틀을 못 보죠. 못 보게 되면 의외로 막 주제 문제를 틀려오고 애들이 막 순서 배열 문제를 틀려오고 문장 삽입 문제를 막 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서가 된 친구는 안 틀려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고요. 제가 수능을 가르쳐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똑같은 영어 해석력인데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은 아무리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아무리 많이 구조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는 단어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무조건 나와요. 그럼 그거는 해석이 되는 문장이나 해석이 되는 단어를 통해서 무조건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출해야죠.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유추 능력은 누가 뛰어나냐? 책 많이 읽은 친구가 무조건 뛰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어렸을 때는 독서가 답이더라고요. 기본이죠. 에이. 의장님 자녀분이 셋 있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조정식 선생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애국자분들이 많으실까요? 어떻게 키우시는지 독서를 좀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지요? 저는 일단 첫째가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게끔 시켜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반드시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영어는 단어. 구성 원리를 아직 배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구성 원리를 배우려면 코리안 네이티브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 때 단어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네, 지금 외우고 열심히. 어떤 단어 외워요? 틈틈이 그냥 실생활 단어라도. 실생활 단어. 몇 개 외우자 뭐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리고 둘째는요? 아직 한글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교육관이 하나 있어요.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교육관은 유태인식 교육관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태인들이 IQ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들이 타고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신이 우리만 선택했다. 근데 그게 자존감으로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로 딱.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존감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는 그 미국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자존감이다.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그럼 자녀분들한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저는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되게 자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요? 네, 따로 불러놓고 너는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떤 반응이에요? 네,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또 하나 덧붙이면 이건 너무 재수없는 얘기지만 뭐냐면 너 아빠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대단할 수밖에 너 없다. 대단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이 다들 중요하다 하는데 이게 그냥 장사 속으로 전 처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신 기간일 때는요. 내신 공부밖에 못해요. 내신 대비하는 기간하고 내신 합치면 한 6주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이게 4번이에요. 그럼 24주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 동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기본기 해석력을 갖다 길러가지고 이상한 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 6개월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겨울방학이에요. 이 해석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은 내신 기간에 기르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적을 지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내신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내신과 수능 점수가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급을 들어가면 비내신 기간 동안에 대부분 놀아요. 뒤늦게 깨닫지 않게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승호 의장님의 말씀이 영어 내신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